무엇이 자존심이고 무엇이 똥꼬집인지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자존심은 명예에 관련된 게 자존심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는 자존심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함을 내가 나타내는 게 자존심인데 여기 오기를 부리는 게 자존심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죠. 오기를 부리고 요거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오기와 자존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리고 있어 어려워진 사람은 자존심을 나는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 오기입니다. 자존심은 위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한테 지키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 위 사람과 아래 사람은 어떻게 돼서 위 사람 아래 사람을 구분하느냐?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받을 처지가 됐다면 이거는 아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가 됐다면 이거는 위 사람의 처지로 된 겁니다. 나이가 위 사람이 되고 아래 사람이 되는 법칙은 이 지상에 없는 겁니다. 나이는 많을 수는 있어도 위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위 사람은 아래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야 돼. 그럼 우리 손자가 20살인데 나는 손자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지금 손자가 위사람입니까? 20살이 할아버지한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칙은 없다. 20살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20살이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우리는 돕는 게 뭔지를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저쪽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맷돌을 못 들어 옮기니까 손자한테 저거 좀 이제 나이가 저거 뭐 18, 20 되니까 저 힘이 세니까 저거 좀 들어 옮겨 줄래? 그러니까 들어 옮겼다고 이게 도움받은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 이건 깨십시오. 손자가 힘이 있으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나는 저걸 할 수 없지만 니는 해야 될 때가 왔으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자한테 도움받아서 손자가 위사람이 아니에요. 힘으로는 절대 위사람이 될 수 없다는 법칙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다라는 근본 원리를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힘으로 돕고 금전으로 돕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또 모른다고 해서 나는 1, 2, 3, 4를 안 배웠는데 손자는 배웠으니까 1, 2, 3, 4 배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지식은 서로 나누어 갖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질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좀 이래 쓸 수도 있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절대로 그걸 도움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사람으로서 내한테 도운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갖추어서 여기서 법칙이 나오며 이런 법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걸 깨달지 못한 게 있고 내가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배운다면 당신은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내 삶을 모르고 그 사람한테 삶을 지금 가르치 주십사 하고 내가 간다면 이것은 위사람이니까 찾아간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내하고 10살이 차이 나든 30살이 차이 나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은 도움이 아니고 편리를 보는 겁니다. 서로 간에. 힘은 서로가 나누어서 쓰면 되지만 가르침이라는 거,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삶에 이 원리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도울 수 있는 자격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느냐? 잘 갖추었다면 50부터 도울 수가 있는 거지 40대까지는 절대 네가 남을 도울 수 없다. 여기 법칙입니다.
40대에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40대는 네가 공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서로가 힘을 나누어 쓰는 것이고 서로가 같이 뭔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지 이거는 남 돕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열 수 있는 때는 50대부터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 따라서 이 사람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윗사람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존심을 갖는 거예요. 이 자존을 지켜야죠. 나는 윗사람으로서 아니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요겁니다. 아니된 행동을 비굴하게 하지 않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지. 사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내가 고집을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된 짓을 하지 않는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임금이면 임금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닌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윗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윗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비굴하게 살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고 아주 낮은 인생을 살면서 개 같은 삶을 산다.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윗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존심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밖에서 이렇게 쓰던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 그건 자존심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존심이 얼마나 거룩한 거, 얼마나 빛나는 근어한 이 기운인데 그걸 지금 밖에 자존심 살린다 그러는데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존심들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누구한테? 홍익인간들한테. 선지식이 된 홍익인간들한테 이제 자존심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존심을 만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인류의 이때까지는 자존심이라 한 것이 전부 다 잘못 잣대에 갖다 대가지고 자존심이라고 운용을 해본 것들은 있어도 아직까지 자존심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자존심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년에 임금이라 해도 임금의 행위를 한 자가 없고 임금의 자리는 있어 봤어도 임금이 임금 행위를 하지 않았다. 사대부의 그 높은 관직에 있어서도 관직에 있으면서 진정 너희들이 할 일을 찾아서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지본 것에 불과하지 이걸 만지보면서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일을 해보면서 여기서 모순을 찾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지 아직까지 정법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 홍익인간들 선지식이 나오면서 인자 정법을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른법 정법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의 최고의 그 질량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깨달아서 정법을 만지는 겁니다. 인류의 이런 질량의 지식은 아직까지 갖춘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인자 이 질량을 다 갖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지식이라고 칭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에 인자부터 만나게 될 테니까 이게 이때 못 만난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의심하지 말고 나올 테니까 이걸 만나보고 나서 이때까지 있었던 걸 하고 인자는 겹쳐보고 나서 스승님이 올리 안 올리를 그때 이야기를 해서 잘못 알긴 것 같으면 대판 이렇게 딱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당기십시오. 인자 바른 법칙이 지금부터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후천시대에 바른 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가 열고 나갈 2013년도부터 여기 도래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인자는 후천시대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년이 일어난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선천시대고 인자부터는 후천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요거는 요까지 이렇게 바르게 잡는 건 잡아놓고 그 앞에 거는 자존심이 아니라고 지금 풀어준 겁니다. 요거는 내 고집입니다. 이게 내 고집이고 내 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아상을 부렸던 아상입니다. 이건 뭐냐? 내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서 놓지 못했던 거. 이게 내 방법이 옳은 것이었었느냐? 임자를 못 만나봐갖고 옳은 줄 알고 있었지. 임자를 만나면 딱 깨지는 게 요게 내 아상이고 내 방법의 논리고 내 이론입니다. 이건 대자연의 법칙으로 해서 바른 답이 아니고 너의 언제는 너한테 맞고 언제 어디다가 가면 이게 틀리게 돼가 있어서 운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운행이 안 되는 거를 이걸 찾으려고 들어야지 이걸 내가 자존심이라고 앞세워가지고 이걸 끌고 가버리면 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때 이걸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고치지느냐? 상대를 존중하라. 요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 걸 고집하지를 안 하고 상대한테 있는 걸 잘 같이 의논을 해보고 상대를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하고 내가 조금만 나를 낮추어서 낮추는 간다 하니까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져라.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덕이고 내가 상대한테 겸손하면 상대는 절대 나를 치지 않는다. 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 상대한테 내가 겸손하면 상대가 나를 물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상대가 내한테 화근을 일으켜서 다가온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조금씩 경험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인자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 공부를 조금씩 잡아간다라고 하면 네가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1년 동안 노력한 것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만 내가 노력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행위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이는 간이 달라지고 사고가 보는 이 식견이 달라진다 이 말. 이 패러다임이 달라져. 이것이 인자부터는 스스로 운행이 일어나게끔 내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가 노력한 척도 이제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다스리고 겸손하면서 노력을 했느냐, 겸손하고자 노력을 했느냐, 여기에서 내 공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nom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에 잘났고 나는 내대로에 잘났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는 바보로서의 자기 할 것에 저기 내보다 나은 거거든요. 저쪽 거러지는 거러지가 해야 될 일을 내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내가 그게 겸손해야 되고 그걸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이거죠. 응? 거러지 삶이라고 해서 내가 한 벌의 왕자로서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러지도 자기 삶에서는 아주 뜻있고 깊은 거예요. 이 대자연에는 거러지부터 해갖고 왕 임금까지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삶도 전보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멸시하지 말고 낮게 보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딴소리 한 게 아니고 다른 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도 다 소중하다. 요걸 가르쳐 주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가르쳐 줬던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딴 사람을 뭉구면은 그 하글이 분명히 너한테 똥물이 튀어서 네가 어려워지나니. 요렇게 왔던 거예요. 이제 요런 거를 지금 당장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바른 법칙은 알고 그렇게 해야 내가 공부하는 방법, 노력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노력하는 그 속에 더 많은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힘도 줄 수 있고 노력하는 그 속에 대자연의 힘은 그렇게 해갖고 보태주는 것이지 노력도 안 하는데 자연의 힘을 자꾸 주면 이 사람은 그 힘 때문에 네가 아파가 자빠지는데 소화되게 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가면서 그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도 자연의 힘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